제가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저를 놀림거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은 좀 걱정돼요. 그래도 신생아 장명이나 계명을 알아보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내용을 공유 안 하면 저랑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도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말하는데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보고 가시면 저처럼 장명하다가 돈만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는 게 아마 큰 도움 될 겁니다. 2019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이때 저는 그냥 사주를 볼 줄 알고 좋아하는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가고 싶어서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해가 다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백수였어요. 취업의 벽이 높다 보니까 취업 안 되면 뭐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속으로는 불합격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아져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엄마랑 같이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원에 갔어요. 19년에 웬만큼 혼자서 사주를 볼 줄은 알았는데 전문가한테 확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취업이 언제 되는지, 언제부터 도대체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분은 저한테 이름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엄마한테도 이름이 안 좋다고 계명을 권유했죠. 이것까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계명하기 전 이름이 광인이었거든요. 광인. 그래서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사실 초등학생 때 제가 광인이라는 뜻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이름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사전 보니까 이름이 미치광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상처를 준 담임 선생님도 참 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하면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인이란 이름은 저도 언젠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했죠. 저도 그렇지만 엄마 이름도 안 좋다고 하니까 자식 되는 입장에서 엄마 이름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명 비용은 이름 3개에 50만 원이었어요. 유명하다고 하니까 조금 비싼 편이었죠. 제가 그때 백수긴 했는데 더리터 카페 알바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다행히 12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안 좋다고 하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더라도 엄마도 저도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마 장명을 결정하고 알아보시려고 하는 심정이 제가 느꼈던 감정과 같을 겁니다. 아마 얼마를 내더라도 우리 엄마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부풀은 채 3일을 기다려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이름 3개가 촌스럽고 내 이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름 3개는 성무, 준범, 창민이었어요. 광인이란 이름보다는 낫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무, 준범이가 아무리 기운이 좋다고 해도 20 몇 년 동안 정을 가지고 같이 한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 촌스럽고 바꾸기 싫었던 거죠. 제가 백수였던 때라서 돈도 많이 없으니까 또 장명 요청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 이름을 지어보자 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사주는 좀 볼 줄 알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성명학을 마치 약간 커말 1급 자격증 공부하듯이 3개월 동안 진짜 이름만 공부했어요. 여러분 진짜 3개월 동안 하나에 빠져서 공부해보세요. 뭐든 할 겁니다. 이름을 공부하고 나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유명하다고 한 철학관에서 엄마 이름에는 아빠랑 사별하는 여성 용수를 썼고 제 이름에는 나를 방해하는 귀신의 기운을 넣어서 인생의 부정성을 유도한 이름인 거예요. 알바해서 모은 100만 원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관에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분은 성명학의 일부만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젊은 머리로 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엄마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인한테 장명은 누구나 처음 해보고 누구나 처음 알아보는 일입니다. 신생아 장명이든지 계명이든지 한 번만 잘하면 되는데 이 짓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블로그만 찾아봐도 천안 장명소 추천, 장명소 여기서 이쁘게 지었어요. 이런 광고 글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 테지만 어떻게 하면 장명 초보자가 실패하지 않는 장명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 시간은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7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장명을 맡기시는 분한테는 제가 엄마 이름을 지어줬듯이 100% 최고의 기운만 넣어서 짓고 있고, 내가 내 이름을 짓듯이 모든 원칙을 따져서 지을 겁니다. 이런 원칙으로 실패 없는 장명소 현승리의 장명집을 만들었어요. 현승리의 장명집에서는 한 가지 원칙만을 담습니다. 장명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장명을 도와드리겠다. 장명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을이 되지 마세요. 장명소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기 꺼려하는 오래된 장명가들이 일부 원칙으로만 장명하는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심어 주십시오. 장명소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광인이처럼 성무 준범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받고 100만 원을 낭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때까지 지어준다는 장명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장명소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이름을 바꿔도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환불 가능하다는 장명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장명소만 선택한다면 이름 3개만 지어준다는 장명소가 만족할 때까지 지어준다고 말할 거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던 장명소가 환불을 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야 여러분들이 항상 을이 아니고 갑이 되어서 질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바비 100만 원을 날린 광인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에게 장명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명소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적인 영상이 20분, 30분이면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최대한 짧고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현승리의 장명집이었습니다.